붉은 대문 앞에 오니 문에는 두 개의 커다란 동정이 걸려 있었다. 문 밖에는 두 개의 큰 등이 걸려 있었는데 하나엔 형주부 정당이라고 쓰여 있었고 다른 등엔 능부라고 쓰여 있었다. 저구는 놀라 생각했다. 여긴 형주부 능지부의 사택인데 정형이 이곳에 왜 왔지? 그를 죽이려고 하는 걸까? 정전은 그의 손을 잡고 아무 말 없이 담을 넘어 들어갔다. 그는 능지부에 대해 너무 잘 알고 있었다. 마치 자기 집에 들어온 것처럼 행동하고 있었다. 두 개의 복도를 지나서 화원의 문 앞까지 왔다. 창문의 구멍으로부터 불빛이 새어나오자 정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봐, 자네가 들어가게. 저군이 손을 내밀어 문을 열자 촛불의 불빛에 눈이 부셨다. 탁자 위에는 두 개의 초가 타고 있었다. 알고 보니 여긴 영당이었다. 그는 영당, 관 또는 죽은 사람을 볼까봐 들어올 때부터 겁을 먹고 있었다. 예상은 했지만 진짜로 마주칠 줄은 몰랐다. 그는 떨면서 영패를 보니 사랑하는 딸 능상화의 영이라고 쓰여 있었다. 갑자기 뒤에서 인기척이 들리더니 정전이 들어왔다. 정전은 잠시 멍청하게 서 있더니 탁자에 엎어져서 울먹이기 시작했다. 상화야, 결국은 내가 먼저 갔구나. 짧은 순간 저군의 뇌리에는 무수한 상념이 떠올랐다. 이 정형이 여지껏 이상한 행동을 한 이유를 얼핏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정전은 자신이 탈옥한 중범이라는 것을 잊고 있었으며 지금 지부 나리의 집에 와 있다는 것도 잊고 있었다. 그는 더욱 슬프게 흐느꼈다. 저군은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가만히 서 있었다. 정전은 한참 동안 운 뒤 천천히 일어서서 뒤쪽에 처진 장막을 걷었다. 장막을 걷자 그곳에는 한 개의 관이 놓여 있었다. 그는 두 손으로 관을 꼭 껴안고는 얼굴을 관뚜껑에다 갖다 댔다. 그는 훌쩍거리면서 말했다. 상화, 상화, 이럴 수가 있어? 죽기 전에 왜 나에게 오라고 하지 않았어? 저구는 갑자기 발자국 소리를 들었다. 문 밖에 몇 사람이 오는 것 같았다. 저군이 급히 말했다. 정영, 누가 오고 있어요. 정전은 관에 입맞춤을 했으며 밖에 사람이 오는 것에 대해선 신경을 쓰지 않았다. 불빛이 환하게 비치더니 두 사람이 횃불을 들고 들어와서 말했다. 누가 여기에서 떠드는 거야? 두 사람의 뒤에는 45, 6세쯤 되어 보이는 중년 남자가 서 있었다. 옷을 화려하게 입었으며 얼굴색은 매우 창백해 보였다. 그는 저군을 한번 쳐다보고는 말했다. 넌 누구냐? 여기서 뭐 하는 거냐? 손에 횃불을 든 사람이 욕을 하며 말했다. 괘씸한 놈, 이분은 형주부 능나리이시다. 건방진 놈, 야심한 밤에 여기서 뭘 하는 거냐? 빨리 무릎을 꿇어라. 저군은 냉소를 지으며 우습다는 표정을 지었다. 정전은 눈물을 닦고 말했다. 상화는 언제 죽었소? 무슨 병으로 죽었소? 매우 침체된 목소리였다. 능지부는 그를 한번 쳐다보고는 말했다. 누군가 했더니 바로 정전 정대협이셨구려. 내 딸은 불행히도 죽었소. 내 딸은 5일 전에 죽었는데 의원도 무슨 병인지 알아내지 못했으며 아주 고통스러워하며 죽었다네. 정전은 원망하는 투로 말했다. 그건 당신의 소원이었잖소? 능지부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정대협, 당신의 고집은 너무 강했소. 진작 말을 했으면 내 딸도 죽지는 않았을 거요. 나와 그대는 장인과 사위가 될 수 있었는데 이게 무슨 천재지변이란 말인가. 정전은 큰 소리로 말했다. 내가 상화를 죽였다고요? 당신이 상화를 죽이지 않았소? 그는 능지부 앞으로 한 걸음 다가섰다. 눈빛이 매우 무서웠다. 능지부는 매우 냉정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일이 이렇게 됐는데 내가 무슨 말을 더 하겠나? 상화, 상화야. 넌 하늘나라에서도 날 용서하지 않겠지? 천천히 영위 앞으로 걸어가서는 왼손으로 관을 쓰다듬으며 오른손으로 눈물을 닦았다. 정전이 말했다. 오늘 내가 당신을 죽이면 상화가 나를 원망할 것이오. 능지부, 당신은 나에게 7년 동안 고통을 주었소.
당신 딸의 얼굴을 봐서 지난 빚을 오늘 여기서 청산하겠소. 다시 한번 나의 성질을 건드렸다가는 가만두지 않겠소. 적형, 그만 가자. 능지부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정대협, 우리들의 처지가 이 지경이 되었는데 무슨 좋은 점이 있나? 정전이 말했다. 부끄러운 점이 없나 가슴에 손을 대보고 생각해 보시오. 당신은 연성결 때문에 딸의 생명까지도 빼앗아갔단 말입니다. 능지부가 말했다. 정대협, 가기 전에 연성결을 내놓고 가시오. 그러면 그대에게 해독제를 주겠소. 괜히 죽으려 할 것까지는 없지 않소? 정전은 놀라며 말했다. 무슨 해독제요? 이때 그는 얼굴, 입술, 손바닥에 갑자기 약간의 마비 증세가 왔다. 동시에 일진의 꽃향기를 맡았다. 이 꽃향기, 이 꽃향기. 그는 놀랐으며 화가 났다. 몸이 흔들거렸다. 능지부가 말했다. 난 어떤 빌어먹을 놈이 관을 열고 내 딸의 결백한 시체에 손을 댈까봐. 정전은 화를 내며 말했다. 능퇴사, 이 악독한 놈. 그는 몸을 일으키면서 그에게 일격을 가했다. 뜻밖의 독약이 너무 강해 순식간에 약효가 온몸으로 퍼졌으며 신조공의 효력을 발휘할 수가 없었다. 능지부는 몸을 옆으로 피했는데 동작이 매우 빨랐다. 문 밖에 있던 네 사람이 검과 창을 들고 안으로 들어와 동시에 정전을 공격했다. 정전은 왼발을 날려 왼쪽에 서 있던 사람의 손목을 걷어찼다. 발로 찬 공격의 위치가 너무 정확하여 그자가 쥐고 있던 검은 당연히 떨어져야 했다. 하지만 그의 발이 반쯤 나가자 갑자기 힘이 빠지더니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않았다. 독이 그의 발까지 퍼진 것이다. 그 사람은 오히려 칼등으로 정전의 발목을 내리쳤다. 정전은 발뼈가 부러지며 바닥에 엎어졌다. 저구는 크게 놀라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몸을 숙이고는 능지부에게 덮쳤다. 그를 잡아야 정전을 구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능퇴사의 솜씨는 저군보다 훨씬 높았다. 능퇴사는 왼손으로 저군의 가슴을 치는데 그 공격은 빠르고 정확하여 저군은 가슴을 얻어맞았다. 그러나 저군은 생명을 도외시한 듯 계속 그에게 덤벼들었다. 능퇴사는 일격을 저군의 가슴에 적중시켰는데 저군이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공격을 해오자 저군의 무공이 대단히 높은 줄 알고는 움찔했다. 저군은 오자미를 입고 있어 능퇴사의 일격에 충격이 완화되었고 그 움찔거리는 틈을 타서 재빨리 가슴을 틀어잡았다. 저군은 몸을 구부리고 정전을 등에 업으며 왼손으로 힘껏 능퇴사의 가슴에 있는 혈도를 잡았다. 네 사람은 화가 났으나 욕만 하고 더 이상 앞으로 덤벼들지 못했다. 정전이 소리쳤다. 횃불을 버리고 촛불을 꺼. 횃불을 든 사내는 명령을 안 들을 수 없어 횃불과 촛불을 끄니 영당은 갑자기 어두워졌다. 저구는 왼손으로 능퇴사의 앞가슴을 잡고 오른손으로는 정전을 둘러매고 빠른 걸음으로 뛰쳐나왔다. 정전이 길을 가르쳐 주어 순식간에 화원 근처로 왔다. 저구는 발로 문을 힘껏 차고 능퇴사의 단중혈에 일격을 가하고는 정전을 부축하여 도망쳐 나왔다. 그는 2년 동안 신조공을 열심히 배운 덕에 비록 무공은 제대로 못하지만 내공은 보통이 아니었다. 그는 능퇴사를 죽을 힘을 다하여 쳤는데 마침 그의 가슴을 적중시켰다. 윽! 능퇴사는 일격을 맞고 신음소리와 함께 뒤로 벌렁 나가 떨어졌다. 그의 부하들은 매우 놀라며 능퇴사를 구하려고 정신이 없었다. 아무도 정전과 저군이 도망가는 것을 잡으려고 하지 않았다. 정전은 손과 발이 마비되었으나 정신은 또렷했다. 그는 강릉성의 지리를 매우 잘 알고 있었으며 저군에게 길을 인도했다. 얼마 후 그들은 성에서 멀리 떨어진 한 채의 낡은 집에 도착했다. 정전이 말했다. 능지부는 틀림없이 성문을 걸어 잠그고 세밀히 수색할 거야. 난 깊이 중독이 돼서 성을 빠져나가지 못해. 이 낡은 집은 귀신이 나온다고 해서 사람들이 접근을 안 해. 잠시 이곳에 숨어 있자. 저구는 그를 천천히 한 그루의 매화나무 아래에다 내려놓고 말했다.
정영은 무슨 독에 중독되었지요? 어떻게 구해야 하나요? 정전은 한숨을 쉬고 말했다. 내가 중독된 독은 금파순화라고 하는 것으로. 이 독은 천하에 해독제가 없으므로 나를 구할 수는 없어. 저구는 크게 놀랐다. 전신이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예, 지금 농담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마음속으로 정전이 지금 농담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으나 저구는 너무 놀란 나머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 정전이 말했다. 능퇴사의 금파순화는 정말 무서운 독이야. 흐흐흐 옛날에 멀리서 냄새를 맡고도 기절한 적이 있지. 이번에는 피부에 묻었으니 얼마 살지 못할 거야. 저군이 말했다. 정영, 걱정하지 말아요. 여자 일은 나도 마찬가지예요. 어쩔 수 없어요. 먼저 해독할 방법을 생각해야죠. 물을 퍼다가 씻어야겠어요. 마음이 급해지자 제대로 말을 할 수가 없었다. 정전은 고개를 가로저으면서 말했다. 소용없어. 금파순화의 독은 물로 씻으면 피부가 금방 부패되어 더욱 비참하게 죽을 거야. 적형, 자네에게 할 말이 너무 많아. 자네가 흥분하면 중요한 말을 못하게 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내 말이 끝날 때까지 조용히 앉아 있어. 내 말을 끊으면 안 돼. 저구는 그의 옆에 앉아 있었지만 여전히 마음이 안정되지는 않았다.